안녕하세요.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최근에 조달파워는 이런 내용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정부 지원 또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 보조금을 교부한 곳에서는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을 이용을 해서 발주를 해라. 그래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에게 그런 돈을 사용을 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우리는 입찰은 해봤지만 그 반대의 입장인 발주 업무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담당자인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조달파워에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미팅을 통해서 이제 조달 기본 개념이라든지 계약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종합을 해서 업무 진행을 이제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핵심은요. 자, 정부 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한 곳에서는 당연히 이 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투명한 집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나라장터나 누리장터를 통해서 공고를 내시고 투명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발주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공기관 선생님들이시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정부지원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R&D 사업이라든지 정부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이유로 중소기업이 나라의 돈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직원분들이 당연히 입찰은 해봤지만 발주 업무는 안 해보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찰 공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돈 준 곳에서 나보고 경쟁 입찰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 하시다가 이제 조달파워에게 이제 전화를 하셨겠죠. 자, 그런 기업이시라면 이거부터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라장터를 통해서 발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누리장터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마 나라장터와 또 누리장터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나라장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누리장터다. 좀 더 누리장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나라장터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인 것에 비해서 누리장터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꼭 공무원들만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나라장터와 유사한 시스템인 누리장터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발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누리장터를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자, 나라장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1번 수요기간 이용자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장터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민간 수요자, 즉 누리장터로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2번 민간 수요자 이용자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장터 등록을 하고 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 시스템 안에 누리장터라는 시스템도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상황에 맞춰서 누리장터를 할 거냐, 나라장터를 할 거냐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우선 돈을 교부해 준 그 담당자분들한테
한번 문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돈 그럼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할까요? 아니면 누리장터를 이용해서 할까요?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 돈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하시고 대금 지급도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담당자분들과 함께 좀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달 입찰 그럼 공고를 할 때 주요 포인트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입찰 공고 분야, 조달 계약 종류, 입찰 경쟁 형태, 낙찰 결정 방법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 이제 처음 입찰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달 파워가 자세하게 한번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계약 목적물은요, 크게 3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품이냐, 공사냐, 용역이냐. 자, 내가 이번에 뭔가를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럼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내가 좀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공사가 되겠죠. 이렇게 내가 지원받은 내용이 물품인지 공사인지 용역인지를 좀 구분하셔야 될 거고요. 자, 2번째. 계약 체결 형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번에 계약을 할 때 단독 계약이냐, 아니면 단년도 계약이냐, 아니면 총액 계약이냐, 확정 계약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달 업무의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들은요. 이미 조달 파워 블로그라든지 조달 파워 카페에 와보시면 한번 키워드로 검색만 해보셔도 이미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블로그나 카페 통해서 한번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는 경쟁 형태인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제한을 걸겠다. 그러면 제한 경쟁 입찰이 되는 거고요. 아, 아니다. 나는 보편 타당하게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일반 경쟁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아니라 자, 우리는 이게 이제 금액도 작고 또는 어떤 이게 특정 회사만 납품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수의계약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낙찰자 결정 방법. 자,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진행을 해야 될 때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아, 이번에는 적격 심사제로 한다. 아, 이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이제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입찰 공고 처음 내시는 분들이 이걸 판단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제는 이런 경우에 한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또 이런 경우에 한다. 이런 것도 역시 기존의 조달 파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카페에 이런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요 4가지 범주 안에서 한번 내가 정해서 추진한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조달 파워가 운영하고 있는 그 조달 파워 카페에 오셔가지고 한번 정보를 더 얻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또 조달 파워가 보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또 저 또한 댓글을 남기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정보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 파워였습니다.